좀 합시다. 귀여워. 백 114. 2차 부등식이래요. 또 2차 부등식. 그러니까 x-2 곱하기 x-6 이거 이렇게 쓱쓱 해서 k라고 쓰고 x-1이래요.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는다. 해를 갖는다. 자, 그러니까 해를 갖는다. 이걸 해를 갖는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뭐 그냥 얘를 전개하겠죠.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0이라고 쓰고요. 얘가 뭐냐면 이쪽은 kx 마이너스 k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쓰고 k 플러스 8x라고 쓰는 게 좀 깔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ka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식으로 인수분해 안 될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냐면, 자,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쪽은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y는 0이라는 건 x축이거든. x축. 그러면 여기에는 2차식이라는 건 2차 함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럼 그 2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 1인 2차 함수가 x축의 밑에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x축의 밑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 하다못해 0이 되는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접해요. 그쵸? 그럼 이건 안 되고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야 우리가 원하는 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죠?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자, 이걸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아니 무슨 근을 가지라는 얘기야? 주소이면 얘도 판별식이지. 그러면은 k 플러스 8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 ka 플러스 12가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포커스가 해를 갖는다 그랬어.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k에 관한 식이 나왔어. k에 관한 식. 자, 그럼 얘는 볼게요. k 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k가 관심 있는 문자라고 해서 얘를 k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여기는 16k가 되고 16k.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4ak야. 그럼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얘는 그죠? 4ak니까 여기는 4a. 아, 물론 4a이긴 한데 그냥 2라고 쓰게. 2a. 그죠? 감사합니다. 자, 2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힘들어.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여기 64에다가 48을 빼니까 16. 그죠? 이거 플러스 16이 0보다 크구나. 그럼 여기서의 포커스를 둬야 되는 말은 뭐냐면, 무슨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인데, 이번에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라는 건, 자, 어차피 얘도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y는 0이라는 건 x축이야.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라는 얘기죠. 위에 있거나 같으라는 얘기니까 붕 떠 있거나 뭐해라? 이렇게 접해라는 얘기. 돼요?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두 번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말 뜻에 따라서 처음에는 해를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가질 거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k에 관한 식이 나왔고, 이게 문제에서 뭐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이렇게 2차식이 붕 떠 있거나 같아야 된다. 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판별식이에요. 그럼 2a-8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이 이번에는 얘는 0보다 작은 거나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왜 관계 없이면 분이 뜨거나 적어야지. 왜냐면은 항상 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아, 0이라는 건 축이니까 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붕 떠 있거나 이렇게 접하라는 얘기죠. 돼요? 항상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4a 제곱 마이너스 32a 64에서 16을 빼니까 플러스 4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 6, 12. 그래서 a의 범위는 2부터 시작해서 6 사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6번으로 갑시다. 116번. 116번. 116번 또 동그라미 쓸게 있죠. 정수. 정수 문제 나오면 찍으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죠? 자, 116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립부등식 0이고요. 얘가 이제 ax 플러스 b래. ax 플러스 b. 그 다음 이쪽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래. 이렇게 되면 돼요. 별거 없어. 자, 이걸 만족시키는 두 정수 a, b래. 정수 a, b. 정수 a, b. 자,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식이거든요. 1차식. 근데 1차 함수는 절대로 기울기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무조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축을. 인정? 그쵸? 기울기가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한쪽은 0보다 크고 한쪽은 0보다 작잖아. 돼요? 그럼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빼박 힌트 뭐냐면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되든가 하다못해 이렇게 돼야 돼. 최소한 이거라도 돼야지 얘를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얘는 누워있는 그래프가 돼야 되고 그건 기울기가 0이라고 말하면 되니까 A는 반드시 0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우선 1단계는 이거죠. 1단계는 이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누워있는 건데 하필 또 얘보단 또 작대. 돼요? 이 그래프보다 항상 작아야 된대. 그럼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렇잖아. 왜요? 맞아죠 혹시? 이유? 그래서 x 플러스의 제곱이잖아 이게. 거기다 2 더한 거잖아. 그럼 x 플러스의 제곱 더하기 2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쪽이 지금 2가 되니까 얘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봤자 얘보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딱 여기까지 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얘 쪽은 b가 0이고 이쪽은 b가 2니까 결국은 얘는 똑같죠. a는 0이 되는 거고 아니 뭐 얘는 꼭 a가 0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동시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쪽까지 같이 만족하는 건 b는 0부터 뭐 사이냐면 2 사이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0,0, 0,1, 0,2에서 이쪽은 3개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순서상. 그래서 이제 이쪽은 예측하고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116번 2번인데 2번이요? 2가 아니라 3. 3인가요? 어디죠? 어디가 3이죠? 그렇나요? 3이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죠? 네. 잘못했어요. 1 마이너스 2 하니까 3. 제가 3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118번. 요즘 학교에서 뭐해? 안 해요. 안 해? 너 학교에서 공부하니? 영화 보고. 영화 봐요? 요즘 너 그럼 어제 무슨 영화 봤어요? 아 그저께? 학교에서 예. 영화 틀어도 잘안 봐. 아 잘 안 봐요? 너 학교에서 뭐해? 모의고사 보는데 오! 1학년 거? 아
틀려요? 네. 아 그래요? 쓰잘데기 없이 1학년 걸 풀려. 하려면 3학년 걸 해야지. 아니 근데 그건 좀 선행으로 잡혀가요. 잡혀가요? 아, 요즘은 잡혀가? 오 신기하다. 그 선행 교육이요. 아 요즘 단축 수업 안 해요? 안 해? 네. 어쩐지 45분 지나니까 급격하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막 책상과 대화하려고 그래. 책상 안녕?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그죠? 110 몇 번이죠? 118번? 118번이죠 그죠? 118 지워야지. 열심히 해도 몇 개 안 되는 거 없다?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대놓고 해야 돼.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요게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부등식은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쓸게요. 자, 이렇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0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쪽은 1번. x가 아싸리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값 그릴 때 2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3번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시간 걸릴 텐데 미치겠네. 자 후덜덜.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도 마이너스고 쟤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게 포커스지.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쟤도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배 쓰고 x 플러스 1이고 이쪽은 여기 보호 바꾸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게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라고 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이쪽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니까 x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 인데 얘랑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여기는 플러스인데 이쪽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래서 얘가 플러스니까 그냥 써. 2 쓰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x 2에서 1 빼니까 1이고 1이고 넘어가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3분의 2보다 작다. 그러면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3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x 3분의 2 이렇게, 그죠? 3x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써주고 마지막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다 플러스니까 다 플러스로 쓰면 그냥 그대로 가서 x 2에서 1 더하니까 플러스 3이 되고요. 이쪽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x는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없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홀라당 얘랑 얘 두 개를 합쳐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냐면 이쪽은 마이너스 6부터 이쪽은 3분의 2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쪽을 그냥 이렇게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냐면 자, 귀찮아. 정말.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그 다음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래요. 우선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앞대가리가 양수면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아니야? 차이값 나왔죠? 돼요? a는 무슨 수? 음수. 돼요? 1단계 그죠? 스텝 1 없죠? 쭉 말씀하시고 자 2단계 근이 누구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6하고 3분의 2죠. 그럼 이 식을 뭘로 바꾼다? 이쪽은 a x 플러스 6 곱하기 x 빼기 3분의 2라고 쓰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봐봐 a라고 쓰고 x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6이니까 3분의 18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는 플러스 3분의 16이다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x. 그 다음에 얘를 곱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어. a는 뭐냐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니까 12. 그래서 b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어제 뭐 늦게 잤니? 아니에요? 미안해. 자, 그래요? 이거야? 이야!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등식을 봤을 때 기본은 방정식이야. 부등식을 볼 때 기본은 방정식이야. 되게 이거를 생각보다 사소한 걸 놓치더라고. 그래서 강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부등식도 뭐냐면 방정식에서 기본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이 결국은 부등식 해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근, 이쪽은 부등식 해의 기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그죠?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부등식도 결국은 방정식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은 다음 단원 122번 넘어갑시다. 자, 122번. 학교 시험에서 제일 내용 없는데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122번이에요. 제일 내용이 없는데 제일 짜증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럽게 짜증나요. 자, 깜짝이야. 배고프다. 요즘도 급식 먹어요? 급식 맛있니? 만족해요? 학교 급식? 만족은 해요. 공짜니까. 공짜예요? 아, 공짜를 제외하고 만족해요? 만약에 돈 내서 아, 돈 내고 뭐 먹지 말고 안 먹고 안 먹으려고? 5,000원까지 아, 5,000원이요? 오씨. 너는 급식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3,000원까지.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급식이 처음에 1학년 때 맛있으면은 2, 3학년 때 약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맛이 없었으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아, 네. 그죠? 맛 없었다. 그죠? 맛 없다가도 오늘은 맛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 숙명여고의 그 타이어 고기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가 너무 궁금해요. 학교 뭐 얘기는 되지 뭐. 숙명여고 애들이 꼭 자기네 급식에 고기 나오면은 타이어만 넣는다 했거든. 근데 걔네들은 진짜 맨날 얘기하지만 1학년 때는 더럽게 맛없다 그러거든요. 2, 3학년 되면 맛있대. 그 고기도 잘 씹어 먹는데. 그리고 걔네 여고랑 다른 여고가 비슷한 애가 있는데 걔네는 급식이 맛있기로 좀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제2모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 계신 고등학교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걔네는 급식이 되게 맛있대. 그래서 자랑하더라고. 무슨 메뉴가 나왔다고. 근데 1학년 때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2, 3학년 되니까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러더니 다 똑같은 얘기야. 내가 걔네 학교를 한 10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초심을 잃었대. 그럼 10년 동안 초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락으로 빠지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의 차이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숙명 애들은 매번 똑같아요. 1학년에 맛없다, 2, 3학년 맛있다. 3학년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 너네 학교 맛있니? 급식? 아 그래요? 너네 학교 맛있어요? 맛없어요? 너네 학교 맛있니? 위생이 안 좋아. 위생이 안 좋아요? 너네 학교도 그래요? 아니야? 너네 학교는? 그냥 배고프면 아 배고파서 먹는 거? 아 내가 가르치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 그거 있잖아. 뉴스 나온 거 있잖아요. 개구리 그거? 개구리 그 반 잘린 거? 내가 가르치는 애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반짜는 거예요. 개구리의 사체가 들어있었대요. 김치에 열무김치. 아, 그래가지고 나 그거 보면 나 끔찍할 것 같아. 심지어 그 나온 반에 있는 애를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우씨. 근데 걔는 그냥 무덤덤 하던데. 근데 무슨 트라우마 무슨 치료를 한답시고 가야 된대. 그래서 보냈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대. 트라우마. 네. 그 김치를 만드는데 개구리를 그 물을 뽑다가 개구리가 같이 딸려오지 않았을까?
아 개구리가 아그 배추. 어? 김치가 배추김치가 아니지. 열무김치요. 아 열무김치였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개구리 나왔는데 그 개구리 나온 학교가 두 학교가 있었거든요. 공교롭게 그 두 학교를 다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어이없어가지고 와 씨. 하여튼 개구리 싫어. 자 122번. 근데 니네 요즘 김치 안 먹지 않니? 너 김치 좋아하니? 그래도 있어야 되긴 해. 그 구색 맞추긴 있어야 되구나. 자 A가 2,5. 아까 내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오늘 뭐 먹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게 스트레스 풀 게 먹을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맛있는 걸 먹을 때 되게 뿌듯해요. B가 마이너스 1,1. 그래서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 너 오늘 집에 가면 뭐 먹을 거야? 모르겠는데. 아 그래? 엄마가 주는 거 먹으면 되겠구나. 보자. 내심인데 내심이 뭐죠? 속으로 내저번의 중심이야. 이게 내심이겠지, 그렇지? 가게 이등분수. 그죠? 가계 이등분수 뭐 이런 게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볼 건 아니니까 그럼 얘를 P라고 쓰고 X, Y라고 하면 그러니까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뭐랄까? 같겠죠. 그러니까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이니까 요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루트를 씌우겠죠. 근데 어차피 루트를 씌워도 필요 없어요. 귀찮아. 그냥 할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PA의 제곱, P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되죠. 그 다음에 PC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y 플러스 4에다가 25니까 플러스 29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방 배울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볼 건데 그냥 이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pb제곱 pa제곱 그럼 pc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힘들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2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립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x, y 다 나올 거 아니야. 돼요? 전 그림 그렸는데요. 그치. 좋은 자세예요. 그림을 그리는 자세. 근데 그건 있다? 그림을 그렸을 때 안 되면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막 그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x랑 y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적인 아무런 그건 없어요. 그냥 식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 이런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계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난 계산 안 할 거예요. 파이팅. 자, 어차피 나 틀리잖아. 두 개가 같아요. 같아야 되잖아. 내심이. 내저번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이렇게 내저번의 위의 점이 A, B, C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 이렇게 A, B, C가 어딘가 찍혀있고 이쪽이 P란 얘기잖아요. 그럼 요 길이랑 저 길이랑 여 길이랑 다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같다라고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26번. 여기는 그거를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126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찰을 하셔야 돼요. 철학적이야 약간. 그래서 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 126번에서 이쪽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선은 A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4,3이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이쪽이 3이 되겠죠. 그래서 드르륵 하고 드르륵 갑니다. 이 점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B는 0,5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5가 돼서 B가 이렇게 돼요. B. 근데 C가 이거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건 또 이렇게 됐을 때 각도 뭐냐면 C가 90도래. 돼요? 각도 C가 90도. 근데 삼각형 ABC래.
근데 여기서 A랑 B는 고정이 돼 있어. A, B 고정. 자,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되게 잘 나오는 형태일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일반적으로 약간 한 3, 4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푸는 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완전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를 바로 생각을 하면 90도를 이루면서 간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가도 몇 도인 거야? 90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도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된다고. 돼요? 오케이? 그러면 90도가 되는 애들의 모임일 거 아니야. 점들의 모임. 한 글자로 뭐예요? 원이에요. 원, 그치? 그래, 감사합니다. 자, 왜냐면 반지름에 그 원주각 있잖아요. 그죠? 지름의 원주. 반원에 대한 원주각. 그죠? 미안해. 자, 반원에 대한 원주각. 그게 몇 도? 직각. 직각 90도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냐면 A하고 B 있죠. 이거를 무슨 름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어떤 범주 내에 C가 들어가는 거지. 이쪽 중에 하나야. 이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 수많은 점들 중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러니까 이게 p라고 쓰고 얘가 a, b였단 말이야. a, b. c. 얘가 a, b 이렇게.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뭔가 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매품은 이런 게 있어.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5의 제곱 이런 게 수많이 나올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럼 얘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라고 쓰는 순간 점수가 제곱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얘를 보고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같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얘가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무슨 값 차의 제곱이라고요? y값 차의 제곱이라는 게 뭐였죠?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보고 이 생각을 해야 돼. a-0의 전체 제곱 플러스 b-0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머나? a, b와 0, 0 사이에 거리의 제곱이다라고 해야 돼. 제곱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a, b라는 것과 3, 5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값 차, y값 차기 때문에 x값, y값, a, b, x값, y값, 0, 0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라니까 진짜? 이건 약간 제3 외국어야.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0,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오늘 배워야 되긴 하는데 그럼 0, 0이랑 이쪽 점의 길이 중에 결국은 뭐냐면 OC의 전체 제곱의 이쪽은 최 무슨 값이죠? 솥값인 거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말만 다른 건데 OC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최소값 뭐 하면 되냐면 이쪽에는 제곱하시면 돼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근데? 지름. 그치. 반지름하고 무슨 심? 중심. 아마 나중에 또 배울 거야. 또 배울 건데 중심이 있어. 중심.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하세요. 이쪽 점이랑 이렇게 연결. 그럼 생각해봐라. 여기서 이쪽에 있는 얘 있잖아. 딱 만나는 이 점 있잖아.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가장 뭐 할까? 짧아요. 왜요? 얘보단 얘가 더 짧지 않을까? 그렇잖아. 중심이랑 연결했잖아. 중심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딱 얘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도를 이렇게 보면 그냥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점이 이쪽에 이렇게 밖에 점이 있는 거고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점일 때가 제일 짧을 거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다이렉트가 더 짧잖아. 그죠? 그래서 중심이랑 연결하는 거죠. 중심이랑. 그렇죠. 중심이 제일 중요해. 중심 반지름이 원래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중심이랑 여기 밖에 한 점을 연결한 뒤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최소값이고요. 이만큼이 무슨 대값인 거야? 최대값인 거야. 그럼 걔를 쓸 때 보통 뭐라고 쓰냐면, 그러니까 또 할 거예요. 자, 중심에서 이만큼의 거리라는 거를 D라고 보통 불러. D. 돼요? D. 그리고 그럼 여기 무슨 지름이 있어요? 반지름. R. 여기는 R. 오케이?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를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스몰 m이라고 하고요. 가장 긴 거리를 이만큼을 얘를 라지 m이라고 얘기했을 때 스몰 m이라는 건 d-r인 거고 라지 m이라는 건 d 플러스 r이다라고 생각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차피 또 나중에 하겠지만 요걸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또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단 이야기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0,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자, 이게 뭐야? 그럼 중심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4,3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0,5였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면 중심이면 뭐예요? 두 점의 무슨 점? 중점. 중점? 몇 컴마 몇이에요? 두 근의 평균, 두 점의 평균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서 쓰면 이쪽은 뭐냐면 4 더하기 16 이렇게 돼요. 4 더하기 16. 여기에다가 뭐냐면 루트를 씌우는 거죠. 4 더하기 16이 루트를 씌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게 D고 R을 빼야 최소값이니까 그럼 R은 뭐냐?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은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든 저만큼의 길이를 구하든 결국은 똑같은 놈이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빼세요. 마이너스 루트. 그럼 2루트 5에서 루트 5를 빼니까 이쪽은 그냥 루트 5가 나오니까 그럼 이만큼의 가장 작은 건 루트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결국은 답은 5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얘는. 어쨌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애초에 이거 이렇게 돼서 90도일 때 원위의 점인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것들을 그냥 뭐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해내는 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해석 방법을 갖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접근이 되지, 아니면 아예 문제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은 뭐 나중에 배울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짧고 길고 할 거면 중심이랑 얘를 연결해.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 원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한 길이에서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방할 때,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다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그러니까 어느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얘가 연결이 돼서 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또 표정이 또 되게 슬퍼지네요. 자, 넘어가고 129번 129번 거의 다 있다. 길고긴 여정이 끝나고 그죠? 길고긴 여정이 끝나면서 너네들이 지치는 거죠. 그죠? 끝나고 사니잖아. 미칠 것 같아. 아니 이게 문제를 할 때 나름 내가 시험에 자주 보였던 거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해야지 라고 하다가 계속 집어넣은 거야. 막 집어넣다가 나 진짜 미치겠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도형의 이동은 뭐라 그럴까? 도형의 이동은 맨 마지막에 할 수도 있어요.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원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집합부터 또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동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좀 한 번 딱 들으면 끝나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은 다른 걸 빨리 끝내고 이제 이거를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뭐라 그럴까 개념을 좀 컴팩트하게 나오는 거 위주로 쭉쭉쭉 이렇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형의 이동은 좀 약간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예 그게 이제 1학기 내용이 이제 그 뭐지 1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 끝나가니까 시험지를 중간고사 하나랑 기말고사 하나씩 이렇게 줄게 일주일에 해설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거는 약간 주간지 형식으로 해서 한 40개 정도 해서 그건 얘네들 마음대로 풀고 싶으면 푸시면 돼요. 더 필요하면 더 말하면 돼요. 근데 왜냐면 테스트 같은 경우도 필요하긴 해요. 테스트도 아마 주긴 줄 건데 걔는 12문제 이상은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테스트가 따로 없을 거예요. 오늘은 뭐 내일 나가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따로 없을 거고 오늘은 아마 그렇게 크게 숙제 부담도 없고 아마 직방까지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직방? 직방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원방도 중요하니까 원방까지 좀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맨날 이래. 그러니까 맨날 내가 되게 많이 이것저것 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맨날 보강했거든요. 1시간 일찍.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의 지금 표정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그걸 하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저 얼굴 길쭉놈을 뭐라 하라 이러고 있잖아, 그죠? 사악한 놈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참 못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6시 그치.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면 약간 그래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물론 대신에 뭐 그런 건 있죠. 뭐 음료수 같은 건 사주긴 했지. 근데 차라리 안 먹고 늦게 오겠다 이 주의잖아 지금. 아니면 내가 뭐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긴 한데 촬영하면 아무도 안 본단 말이야. 내가 그걸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은근 이거는 봐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보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한 200개 정도 나와요. 200회 나오는데 아니 구독자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0회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나오는데 그 연령대를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35세에서 44세 사이가 제일 많이 봐요. 그게 90%야. 나머지는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부모님이 감시하나? 이 자식이 뭘 하나 이러면서 그죠? 너네 얼굴은 안 나오니까 그죠? 자, 뒤만 돌지 마세요. 뒤돌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나름 되게 이번에 칭찬 되게 많이 썼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지? 이러고 있어요. 자, 어쨌든 기억 긴 여정을 했어. 원래 이게 문제 뽑을 때 솔직히 나름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뽑아야지라고 했는데 어려운 걸 뽑았어. 나. 이게 맨날 이건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건 해야지 뽑다가 아마 몇몇 개 보다가 좀 짜증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약간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내가 소리가 커진다 아니면 눈깔이 커진다 뭐 이렇게 막 거의 뭐 이런 거 약간 예전에 이제 어떤 게임에서 이렇게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있는 뭐 그 약간 그런 그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눈을 뜬다. 그럼 그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가끔 이제 오래 듣는 애들은 보면 내가 이러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애들이 막 필기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 그림 잘 그려요? 나 그림 못 그리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자화상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갑시다. 130번. 그 0,0. 아 이거는 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 2시간 또 지나니까. 근데 어쨌든 해줄게. 뭐 이렇게 진도는 둘째 치고. 내가 그 영상이라도 찍어서 영상 찍어 올리면 너무 안 되고. 찍기도 하고 보강도 해볼게 한번. 보강은 최고로 하지 않죠. 우리 아직까지 4주의 시간이 남았잖아, 그죠? 왕파죠. 왕파죠. 할 게 많잖아. 뭔가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오는 건 해야 되니까. 한번 노력해볼게요. 보강 최대한 안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게 뭐라 그래 군더더기 없이 진짜 개념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프린트를 약간 내가 진짜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딱딱 할게요. 괜히 또 다른 거 새끼로 빠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새끼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니네 이거 할 거거든요. 니네 신발끈 정리 알아요? 신발끈 공식? 몰라요? 알려줄게. 알려주고 나는 신발끈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애들은 다 쓰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AH 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 뭐 그렸겠지 이렇게? 그려요. 그려. 0,0. 이거 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거 하고 쉬고 잠깐만. 네? 한 문제 남았네? 이거 빼면 130번. 다 하자 그냥. 다 할게요. 자 0,0 5,2
맞냐? 130번을 쓰시고 129번을 그러니까 130번만 하고 쉬었다가 이건 어차피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내일 하자 이거. 내용 할 시간 없어. 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제발 좀 기억 누가 뭐 찍어놓 아니 그거 찍진 않겠지? 내일 하여튼 누가 이거 안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엄마. 자,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가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5,2가 이렇게 있고 3,5예요. 3,5. 그래서 원점 5에서 선분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 H. 수선의 발을 H. 자, 그럼 OH 길이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그냥 선생님들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리 이제 시험 문제 내고 놀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자, 얘가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직방을 배웠어도 직방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자, 그 AB에 내린 5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수선의 발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 정확히 뭐 어딘지 모르겠어. 수선의 발이야. 이쪽을 H라고 하고 OH의 길이를 H라고 하고요. AB의 길이를 A라고 한대. 돼요? 그럼 AH의 값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AH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돼요? 그 넓이야. 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친절하다니까. 5AB 곱하기 얼마라고 쓰면 돼요? 2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건 외워요.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그 어디 보면 나오냐면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보면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삼각형 넓이 구하기 신발끈 공식이라고 CC15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야. 이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냥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솔직히 애들 다 외우긴 하는데 자 이게 0,0, 5,2, 3,5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위에 x, 아래 y라고 쓰고 0,0이랑 5,2랑 3,5라고 쓰시고요. 처음 썼던 걸 다시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넓이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는 건 2분의 1은 어쨌든 삼각형이니까 쓸 거고요. 신발끈이 왜 신발끈이냐면 얘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쓱, 쓱, 쓱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그래서 이게 이쪽은 빨간색 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곱하기 2,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쓰고 0 곱하기 2 플러스 5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0이 빨간색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이쪽은 이번엔 이렇게 노란색 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은 5 곱하기 0 플러스 3 곱하기 2가 되고 플러스 0 곱하기 5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니까 절대값이겠지. 이게 넓이야. 얘가 넓이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라는 얘기죠. 얘가 답이야.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꼭 0,0이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지. 만약에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A, B가 있고 그 다음에 C, D가 있고 E, F가 있다. 그냥 세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이쪽을 넓이를 구하고자 싶으면 2분의 1이고 그냥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E, F라고 쓰고 첫 번째 썼던 걸 다시 쓰세요. 이렇게 A, B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가 있는 게 쉽냐면 원점이 존재하는 게 쉬워요. 원점이 존재하는 게 쉽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게 나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써보자. 처음에 뭐 A라고 했을 때 이쪽을 만약에 뭐 1,3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만약에 뭐 2,5다라고 생각을 하고 C라고 하는 거를 뭐 4, 4 이쯤이라고 간다고 쳐봐요. 돼요? 그럼 아니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여기 신발끈 공식을 쓰면 또 괜찮을 수 있냐면 그냥 얘를 뭘로 바꿔요? 한마디로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 있었다. 돼요? 근데 이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내가 이런 식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썼다고 쳐봐. 이렇게
한쪽을 원점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써도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 달라. 옮겨왔으니까 같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다 갑자기 쓱 갔어. 갑자기 뚱뚱해지는 내가 이렇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쪽을 원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넓이가 안 바뀌니까 돼요? 그럼 여기 1,3을 뭘로 바꾸자는 이야기야? 0,0 돼요? 그럼 x를 하나 빼고 y를 몇 개 빼면 되는 거야? 3에서 0으로 가요. 아, 3개 빼는 거죠. 그럼 여기는 하나 빼니까 1, 3개 빼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하나 빼니까 3이고 3개 빼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돼요? 두 가지 했어. 두 가지 알려줬어.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귀찮거든? 그리고 나는 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으면 해. 애들 되게 더럽게 좋아하는 거야 이거. 솔루션 이거 돼요? 오케이? 그죠? 요게 이제 넓이 구하는 방식이 아까 이거에서 2배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귀찮아요. 그냥 어차피 삼각형 넓이를 가장 쉽게 구하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쓸 거야. 평행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쪼개는 거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3이고 이쪽이 5기 때문에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2고 이쪽이 5니까 이만큼 길이는 3이 된단 말이야. 돼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는 3이 되겠죠. 돼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본다고 치면 여기 이만큼 3이고 이만큼 높이인데 얘도 3이니까 3, 3은 9의 절반이니까 이 넓이는 2분의 9가 되는 거죠. 돼요? 그 다음 여기가 지금 2인데 이쪽에 지금 길이는 이만큼 길이가 똑같이 2가 될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더해도 상관이 없어요. 난 이걸 쓰지만 취향 존중 알아서 하세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걸 환장해요. 신발끈 공식. 얘는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루션 1도 있고 솔루션 2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어떤 그 좌표가 나왔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알고 있어요. 내신할 때 솔직히 이게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넓이 절반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냥 뭐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알고 있으면 애들이 편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직방을 합니다. 오늘 직방을 하고 오늘 아마 직방을 끝낼 거고 숙제가 직방까지일 거예요. 189번까지 189번이 아니네 161번까지 저번 숙제가 130 몇 번까지였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좀 쉬었다가 마지막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정리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